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투명인간 취급을 당해본 경험 있으신가요? 마치 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제 말과 행동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듯이 느껴질 때 말이죠. 그렇게 우리를 애써 무시하는 사람들, 도대체 그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는 걸까요?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려볼까요? 우리가 무시당하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그 본능적인 반응들이 오히려 상대방의 그 무시라는 무기를 더욱 날카롭게 벼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우리는 왜 늘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하고 그 반응들이 매번 실패로 돌아가는지 그 이유를 오늘 함께 깊이 파헤쳐 볼 겁니다. 상사에게 불합리한 비난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얼굴을 붉히며 격렬하게 항변하려 들거나 혹은 밤새도록 그 상황을 머릿속에서 곱씹으며 괴로워하곤 하죠. 친구들 앞에서 누군가 나를 비웃거나 비난했을 때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경험,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때로는 억울한 마음에 과도하게 자신을 변명하고 설명하려 애쓰거나 아예 그런 불편한 상황 자체를 피하려 들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반응들은 안타깝게도 대부분 상대에게 우리가 먹잇감이 되었다는 명확한 신호로 작용합니다. 우리의 분노나 좌절은 그들에게 더 큰 만족감을 줄 뿐이고 과도한 설명은 오히려 우리의 약점을 드러내 상대를 더욱 자극하는 셈이 됩니다. 마치 낚시꾼이 미끼를 던졌을 때 물고기가 격렬하게 반응할수록 더 쉽게 잡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이 지긋지긋한 무시의 굴레에서 벗어나 우리의 자존감을 지키면서 동시에 상대방의 무시를 무력화시킬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예상치 못한 대처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침묵과 초연함의 힘이죠. 어쩌면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무시당하는데 가만히 있으라니요. 그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참고 견디는 수동적인 태도와는 차원이 다른 매우 전략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침묵과 초연함의 놀라운 힘, 과연 어떻게 우리를 이 지긋지긋한 무시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을 깊이 파헤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무시당할 때 무심코 저지르는 그러나 치명적인 실수들을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취하는 대처 방식들이 오히려 상대방의 무시를 더욱 부추기고 그들의 무기를 더 날카롭게 만들어주는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혹시 아셨나요? 누군가 나를 마치 투명인간 취급하거나 내 의견을 대놓고 깎아내리며 무시할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반응하곤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의 본능적인 대처를 보이곤 합니다. 이 방식들이 왜 효과적이지 않은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함께 살펴보시죠. 첫째, 분노와 격렬한 반박입니다. 지금 저를 무시하는 건가요? 제 말이 틀렸다는 건가요? 하고 목소리를 높여 따지거나 상대방의 잘못된 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격렬하게 항변하는 모습이 여기에 해당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식의 감정적인 반응은 상대방에게 오히려 당신은 나에게 영향을 받고 있구나 하는 확신만 심어줄 뿐입니다. 마치 낚싯줄에 걸린 물고기가 격렬하게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며 어부가 쾌감을 느끼듯 무시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감정적 동요를 통해 자신의 지배력을 확인하거나 당신을 통제하고 있다는 만족감을 느끼려 들 겁니다. 당신이 화를 낼수록 그들은 더 즐거워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둘째, 과도한 설명과 자기 증명입니다. 제 말은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런 맥락에서 말씀드린 거였어요라며 구구절절 해명하거나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 불필요하게 애쓰는 경우입니다. 직장 회의에서 내가 낸 아이디어가 아무런 설명도 없이 묵살당했을 때 밤새도록 관련 자료를 준비해 다음날 더 큰 목소리로 설명하려 드는 모습이 대표적인 사례일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무시하는 사람들은 대개 당신의 논리나 객관적인 사실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안다라는 약한 모습을 보고 싶어 할 뿐이고 당신이 자신을 증명하려 애쓸수록 그들의 무시는 더욱 교묘해지고 집요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회피와 움츠림입니다. 무시당하는 상황 자체를 피하기 위해 아예 대화나 모임 자체를 포기하거나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사라지는 방식이죠. 상사의 부당한 비난에 밤새도록 잠 못 들고 속으로 끙끙 앓거나 다음번에는 아예 발언 자체를 피하게 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행동은 상대방에게 이 사람은 내 말을 무서워하는구나, 내가 이 사람을 손쉽게 통제할 수 있구나 하는 잘못된 신호를 아주 명확하게 줍니다. 결국 당신의 소중한 자존감은 깨진 거울처럼 산산조각나고 상황은 더욱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질 뿐입니다. 우리의 본능적인 대처가 결국 상대를 위한 먹잇감이 되어버리는 비극적인 셈이죠.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를 갉아먹는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끊어낼 수 있을까요? 바로 침묵과 초연함이 그 해답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참고 견디는 수동적인 태도와는 차원이 다른 상대를 간파하고 그들의 의도를 무력화하며 동시에 나의 소중한 에너지를 지켜내는 아주 강력하고 전략적인 무기인 거죠. 상대방이 당신을 무시하려 했을 때 당신이 아무런 감정적인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에는 상대방이 분명히 당황할 겁니다. 그들은 당신의 분노, 좌절, 구구절절한 해명, 혹은 도망치듯 회피하는 모습을 기대했으니까요. 마치 열심히 낚싯줄을 던져놓았는데 물고기가 미끼를 쳐다보지도 않고 꿈쩍도 하지 않는 상황과 흡사합니다. 그들은 다음에는 어떤 미끼를 던져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하겠죠. 이때 우리가 보여주는 침묵은 단순한 소극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무시는 나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한다는 분명하고도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전달합니다. 상사의 도발적인 비난에도 불구하고 평온하고 흔들림 없는 표정으로 자신의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직장인을 상상해보세요. 그는 그저 자신의 업무에 집중할 뿐 상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누가 초조해지고 당황하며 지쳐갈까요? 바로 공격을 멈추지 않는 상대방일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공격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워하며 결국 스스로 지쳐 포기하게 될 겁니다. 여기에 초연함이라는 태도가 더해지면 당신의 침묵은 더욱 견고해집니다. 초연함은 상대방의 의도와 행동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나의 감정과 나의 가치를 스스로 지켜내는 흔들림 없는 태도를 의미하죠. 마치 잔잔한 호수에 누군가 돌을 던져도 잠시 물결이 일렁일 뿐 결국은 다시 고요를 되찾는 것처럼 말입니다. 당신의 내면이 단단하게 뿌리내린 거대한 나무처럼 흔들림 없다면 외부에서 불어오는 어떤 강한 바람도 당신을 쉽게 쓰러뜨리거나 꺾을 수 없을 겁니다. 당신은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킬 뿐이죠. 이러한 전략적인 침묵과 초연함은 당신의 소중한 정신적 에너지를 불필요한 감정 소모로부터 지켜줄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묵묵히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방식이 됩니다. 당신이 자신을 애써 증명하려 하지 않아도 당신의 일관된 태도와 시간이 지나며 쌓이는 결과물이 결국 모든 것을 말해주게 될 겁니다. 오히려 무시하려던 상대가 당신의 확고한 태도에 당황하고 초조해하는 모습을 보게 될 테니까요. 침묵과 초연함이 단순히 소극적인 대처가 아닌 상대를 무력화하고 나를 지키는 가장 현명하고 강력한 방법이라는 것을 이제는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셨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침묵과 초연함은 단순히 소극적인 반응을 넘어 나를 지키고 상대를 무력화하는 가장 전략적인 방패가 되어주죠.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상대방의 무례한 태도를 잠재우는 것만이 승리의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자존감을 재정의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는 일입니다. 무시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진정으로 이기는 것은 그들을 억지로 변화시키려 애쓰는 대신 우리 스스로의 내면을 단단하게 다지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상대가 나를 무시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인가 하는 의문, 혹은 상대방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치는 타인의 평가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죠. 마치 하늘에 떠있는 해가 구름에 가려져 잠시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본연의 빛과 에너지를 잃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자존감은 외부의 시선이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 내면 깊숙이 자리한 고유한 빛이어야 합니다. 타인의 부정적인 말이나 행동이 당신의 빛을 가리려 할 때 그것에 반응하며 에너지를 소모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빛을 더욱 강렬하게 밝히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방을 이기려 애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무시가 당신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하고 궁극적인 복수이자 해방감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투명인간 취급하려 해도 당신 스스로가 자신의 가치를 확고히 믿고 있다면 그들의 시도는 마치 허공에 휘두르는 칼처럼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당신은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으며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당신의 성장과 행복을 위해 오롯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불필요한 감정 소모는 줄어들고 당신의 내면은 평온함으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불필요하거나 해로운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거나 거리를 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치 정원의 잡초가 무성하면 소중한 꽃들의 성장을 방해하듯 우리의 정신 건강을 해치는 관계는 때로는 단호하게 끊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관계에 에너지를 쏟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가치를 알아주고 존중해주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일 겁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당신을 진정으로 존중해주는 사람들이 당신 곁에 머무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존감은 타인의 칭찬이나 인정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싹트고 자라나는 것이죠. 마치 뿌리가 깊고 튼튼한 나무가 어떤 강풍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듯이 당신의 자존감이 단단하게 뿌리내린다면 외부의 어떤 비난이나 무시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빛을 발하며 존재할 뿐입니다. 이러한 흔들림 없는 태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당신의 내면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고 결국 상대방마저 당신의 확고한 존재감을 인정하게 만드는 힘을 발휘할 겁니다. 우리가 무시당하는 상황에서 겪는 혼란과 분노, 그리고 좌절감은 사실 우리 자신의 자존감이 외부의 평가에 너무 쉽게 휘둘리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반응하지 않는 침묵과 흔들리지 않는 초연함으로 상대의 무기를 무력화하고 나아가 나의 자존감을 타인의 시선에서 완전히 해방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자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임을 깨닫게 되셨을 겁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빛나는 존재이며 그 빛은 누구도 감히 끌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타인의 시선과 무시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법을 배움으로써 더 단단하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지혜를 제공해드렸습니다. 무시당하는 상황은 우리 삶에서 완전히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온전히 우리 자신의 선택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힘은 바로 당신의 내면에 깊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